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구기성재입니다. 날씨가 참 추운데 지금 2023년 현대차가 처음 선보이는 신차죠. 바로 2세대 코나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이 차 현대자동차가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차로 알려져 있고요. 또 그만큼 상품성이 이전 세대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직접 타보면서 과연 얼마만큼의 가치를 담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형 코나는 6년 만에 세대 교체를 거쳤습니다.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특히 이 크기가 대폭 커지면서 차급을 넘나드는 그런 소품성을 또 담게 됐습니다. 예전보다 이 전체의 길이가 거의 한 145mm, 그러니까 한 뼘이 좀 안 되는 한 이 정도 되는 길이가 늘어났거든요. 또 휠베이스가 대폭 증가하면서 예전에는 좀 작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아 셀토스와 거의 비슷한 그런 체격을 갖추게 됐습니다. 사실 이 코나 외관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이 외관 디자인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먼저 전기차 버전 일렉트릭이죠. 일렉트릭을 먼저 디자인을 하고 나머지 하이브리드라던가 1.6 터보 이런 차들을 나중에 디자인을 했다고 했거든요. 이걸 해석을 해보자면은 이제 전동화에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 제품을 가지치기 주변 제품으로 이제 선보이겠다, 이렇게 또 풀이가 되거든요. 그런 면에 비춰봤을 때 아마 이 코나도 점점 전동화에 한 발짝 다가서려는 그런 행보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의 최신 디자인 정체성이죠. 일자형 헤드램프와 이 통합형 그릴을 바탕으로 이 현대차가 코나에 처음 적용했었던 암호형 디자인, 그러니까 이 투구를 연상케 하는 그런 묵직한 그런 디자인을 같이 접목을 시켰거든요. 특히 이제 뭐 앞쪽에서 봤을 때 이 뭔가 뾰족한 선들이 가운데로 모아지면서 예전에 보기 힘들었었던 날렵함, 그런 것들이 되게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헤드램프를 이제 양쪽 이 팬더 가까이 되게 끝으로 몰아붙였기 때문에 이 차폭이 되게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이 한편으로는 이 초보 운전하시는 분들이 직각이라던가 이런 코스를 지나갈 때 스치거나 이런 좀 접촉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사실 있어요. 측면은 이 코나가 확실히 커졌다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예전과 많이 실루엣 자체가 다릅니다. C필러 쪽의 쿼터글라스 면적이 대폭 커지면서 진짜 차급이 한 단계 더 올라갔다, 이런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거든요. 또 캐릭터 라인은 이제 현대차가 아이오닉5 투싼에서 선보였던 이 대각선 라인을 선보이면서 크로스오버 라인업의 어떤 일원이다, 이런 부분들을 딱 부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인 볼륨감이 살짝 예전보다 많이 부풀어지면서 이 차가 전체적으로 커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바퀴를 움켜쥐고 있는 클래딩 디자인은 바퀴를 정말 이 보호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물론 1세대 코나에서도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지금 2세대로 오면서 상당히 되게 두드러진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A필러에서 C필러, 그리고 리어 스포일러까지 이어지는 크롬 라인은 현대차가 투싼이라던가 이런 차에서 보여줬던 그런 크롬 패널의 디자인을 응용한 것 같아요. 후면부는 또 어김없이 일자형 테일램프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정돈된 간결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면 처리가 상당히 깔끔해졌고요. 이 프론트 뷰와 마찬가지로 테일램프를 양쪽 범퍼 끝부분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앞뒤의 일관성을 또 이렇게 부여를 했습니다. 1세대 코나도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디자인이 연결되는 부분을 통해서 현대차가 또 이 코나를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실내도 그랜저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대시보드를 이 소형 SUV의 가치에 맞게 잘 재구성을 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이런 센터패시아 이런 부분들은 아이오닉5에서 볼 수 있었던 디자인을 응용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 스티어링 휠 가운데에는 H 로고 대신 무스 부호를 응용한 4개의 도트로 이루어진 그런 부품을 붙여서 또 새로운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느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이 계기판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모니터를 12.3인치 크기로 통일을 시켜서 이렇게 하나의 곡면 패널에 붙였거든요. 시승을 하면서 예전에 많이 느꼈지만 편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기판의 어떤 그런 사용자 환경 같은 경우도 디스플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랜저에서 봤었던 그런 디자인과 상당히 많이 일치하기 때문에 직관적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용자 환경만큼은 최신 트렌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 패시아 지금 알루미늄 이펙트가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도 마감이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또 수평형 송풍구라던가 이런 것들도 잘 마련이 되어 있는데, 또 SUV이다 보니까 이 대시보드 글러브박스 위쪽에 수납을 할 수 있는 작은 공간도 추가를 했고, 또 이 기어 레버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랜저에서 봤었던 똑같은 부품 같은데 이게 또 스티어링 휠 뒤편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 콘솔 자체가 상당히 아래로 내려가 있고요. 수납 공간 이런 것들도 상당히 지금 큼지막하게 자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웬만한 물건들을 다 올릴 수 있을 정도로 부피감이 상당합니다. 실내 소재는 아무래도 소형이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이 많이 쓰였어요. 지금 보시면 이 대시보드 도어 트림이 상단 쪽에도 플라스틱이 써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차급이 또 소형이다 보니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도 지금 착자감이 나쁘진 않아요.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이 차체가 커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더 이상 작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요. 제가 또 뒷좌석에 약간 앉아봤는데 그렇게 막 좁다는 느낌이 예전보다 확실히 줄었습니다. 특히 이 레그룸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예전에 비해서 레벨업이 된 것 같고요. 적재 공간도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예전 코나로 할 수 없었던 차박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평탄화라던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지만, 전체적인 길이가 워낙 늘어났기 때문에 웬만한 성인분들도 차에서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면에 비춰봤을 때 이 코나가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크고 성숙해졌다, 이런 부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시승차는 1.6 가솔린 터보 엔진을 탑재를 했습니다. 최고 출력 198마력, 최대 토크 27.0kgm를 발휘를 하는데,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부드럽고 강합니다. 제가 이 표현을 시승하면서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유난히 더 두드러지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가속 페달이 상당히 가볍고요. 또 그만큼 이 발진 감각이 뛰어납니다. 또 현대차가 원래 이 시승차를 풀옵션 트림으로 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엔진 같은 경우도 제일 크거나 주력 이런 것들을 이제 시승차로 내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1.6 터보가 아직은 주력인 것 같습니다. 또 지금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가속 감각 같은 것들이 확실히 부드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행 모드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에코, 노멀,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를 지원을 하는데, 이 파워트레인에 대한 어떤 개선은 예전보다 확실히 그런 격차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다, 이런 느낌은 사실 덜 들거든요. 그런데 일단 소음 진동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3세대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면서 많이 좋아진 모습을 읽을 수가 있고요. 일상 주행에서도 전혀 스트레스가 없는 그런 주행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을 또 써봤는데, 확실히 현대 기아차는 이 부분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소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이 첨단 편의 품목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일단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자체가 워낙에 이제 무선 업데이트가 강조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김없이 들어갔고요. 또 현대가 밀고 있는 차내 결제 시스템, 현대 카페이죠. 이를 기반으로 한 하이패스도 들어갔고, 또 차 열쇠 없이 핸드폰으로도 시동을 걸거나 문을 열 수 있는 디지털 키 2가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차에도 되게 많은 품목들이 들어가면서 예전에는 플래그십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런 품목들도 되게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승차감은 확실히 컴포트에 집중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 서스펜션의 반응이라던가 전반적인 차의 움직임이 상당히 부드럽고 또 안락합니다. 물론 나중에 코나 N 같은 그런 하드한 차가 나오면 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연비 같은 경우도 지금 17인치 휠 타이어를 꼈을 경우는 복합 연비가 13km/L가 나오고요. 이 차는 19인치 타이어를 꼈기 때문에 복합이 12.2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너무 짧게 타서 연비를 측정할 수는 없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10.1km/L가 찍혔는데 12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소형차에 19인치 타이어가 되게 예전엔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끼워버리는 그런 현상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소형 SUV의 19인치가 지금 생각해도 되게 낯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
바퀴가 무겁다거나 이런 느낌이 안 들고요. 충분히 이 성능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2세대 코나 사실 지금 시승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이 2시간 안에 시승도 하고 사진도 찍고 지금같이 영상도 찍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많이 제가 전달을 못 드린 부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하이브리드라던가 일렉트릭 이런 제품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차 가격이 많이 비싸졌고 차도 커졌고 그만큼 많은 품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른 각도로 보자면 그만큼 이제 다양한 소비자들을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소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참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구기성재였습니다.